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소식들 알려드리겠는데요. F-35 전투기,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동맹국들에게 팔 때 미 공군이 또는 미 해군이 쓰는 것과 동일한 사양을 그대로 똑같이 간다 라는 게 이 F-35 세일즈 포인트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최신형 엔진으로 개량해서 그 새로 개발된 엔진 지금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엔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동맹국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외교전 잘 발휘해서 우리도 관심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엔진인지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에 아주 많은 기뢰를 깔아놨죠. 그런데 그 기뢰가 상선에게 아주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가 나섰는데 과연 터키는 어떻게 반응할지,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공군 F-35 전투기, 정확히는 블록 4 이후 버전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세대 엔진 후보 중 하나가 미 공군에 인도되어 시험평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도 이 엔진 획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3월 하순 아놀드 엔지니어링 개발 컴플렉스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제작한 XA100 적응형 사이클 엔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현지 시각 4월 2일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1단계 테스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험평가로 미 공군에 의한 최초의 F-35용 적응형 사이클 엔진 평가입니다. 현재 미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인 NGAD 탑재용으로 개발되던 GE와 브래드 앤 휘트니의 적응형 사이클 엔진들을 F-35 블록 4 기체부터 적용하기 위해 시험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GE는 XA100 모델을, 브래드 앤 휘트니는 XA101 모델을 개발해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란 높은 추력을 발휘하는 대신 바이패스비를 낮춰 연비가 낮은 군용 터보팬 엔진을 개량해 높은 애프터버너 추력과 드라이 추력을 유지하면서도 가변형 구조를 채택해 순항 속도에서 높은 바이패스비를 뽑아내는 엔진인데요. XA100 모델과 XA101 모델 모두 기존 F135 엔진 대비 전투 행동 반경 35%, 채공시간 50%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작사들의 주장입니다. 미국은 F-35A와 F-35C에 별다른 개조 없이 F135 엔진 대신 신형 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신형 엔진 도입을 일정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블록 4 개량을 앞둔 우리나라도 엔진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이 신형 엔진 장착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치열한 외교전이 필요합니다. 자, 이 F135 엔진 굉장히 훌륭한 엔진이었는데 이 팬블레이드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슈와 함께 이 블록 4로 발전을 하면서 이 F-35가 멈트, 즉 유무인 복합 체계라든지 또 전자장비, 항전장비가 훨씬 더 보강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니까 이제 미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 F135 엔진으로는 블록 4에 사용되는 저 어마어마한 전력, 이 전력의 생산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가 더 좋은 엔진을 갖다 붙여라 라고 미 의회에서 권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공군이 더 좋은 엔진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F135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는 브래드 앤 휘트니예요. 이 브래드 앤 휘트니가 F135 엔진의 개량형을 개발하다가 또 미 공군이 야 지금 6세대 전투기 그 NGAD에 들어가는 엔진 그거 지금 넣으면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그 6세대 전투기용으로 또 역시 GE하고 이 브래드 앤 휘트니가 개발 경쟁을 하고 있던 그 엔진 그걸 이제 또 손봐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이제 시험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F135 엔진, 즉 F-35 엔진 사업에서 졌던 이 GE가 가장 이 의욕을 보이고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험평가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은 출력도 더 좋아지고 연비도 더 향상되고 이런 아주 괜찮은 엔진이다. 이건 브래드 앤 휘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이패스비를 높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런 거랍니다. 지금 이게 그 전투기 엔진의 그런 어떤 하나의 CG인데요. 여기 중간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갛게 보이는 대로 빨간색 화살표가 막 흘러가죠. 이건 이 엔진을 빨아들여서 이 완전히 엔진 블레이드를 확 가열시켜가지고 뒤로 뿜어내는 우리 알고 있는 바로 그 열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에 파란색으로 뭔가가 지나가죠. 이건 이 엔진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흐릅니다.
이걸 이제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패스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비가 좋아지고 이 바이패스비가 낮고 이 빨간색 이 부분이 더 비율이 높아지면은 추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추력이 이렇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전투기는 이런 이 바이패스비가 낮고 이런 그 엔진으로 확 들어와서 완전히 고온고압에 가열되어서 뒤로 빠져나가는 이런 공기가 더 많죠. 기동성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객기 같은 경우는 그런 순간 파워보다는 순항 속도에 따른 그 연비 향상이 필요하죠.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연비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예객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바이패스비가 높고 전투기는 이 바이패스비가 낮고 이제 이런 건데 이번에 여기 이제 초록색, 연두색 또 공기 흐름이 보이죠. 이걸 추가해서 들어와서 조금만 거치고 그리고는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기존의 추력은 유지하면서도 연비를 더 향상시킨 이제 이런 엔진이다. 이걸 이제 적응형 사이클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좀 굉장히 신개념, 신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35%의 전투 행동 반경 확장 능력. 그러니까 지금 F-35A 같은 경우에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인데 이걸 1500km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F-35C 같은 경우는 1600km까지 전투 행동 반경을 느립니다. 근데 F-35B는 이 엔진을 넣지를 못해요. 왜냐? 엔진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엔진을 넣지 못하고 기존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F-35B는 뭐 800여 km의 전투 행동 반경. 그러니까 F-35B 비싸고 복잡하고 전투 행동 반경 좁고 또 폭장량 적고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한국 해군 경항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 국방장관 후보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던데 그 인물들 제가 알기로 다 경항모 반대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로운 국방장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사실까지 추가로 설명해서 절대 경항모 F-35B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주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고 그리고 아주 연비 좋고 전투행동 반경이 훨씬 확장되고 이 엔진 우리 써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동맹국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만 쓰고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동맹국들에게는 F-35, F-135 엔진의 개량형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외교 능력의 한 일환이죠. 강력한 한미 동맹 강화로 인해서 우리도 이 엔진 주세요 라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500km 전투 행동 반경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무차별 부설한 기뢰가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나토가 나섰습니다. 나토가 흑해 소해함을 파견해 유실 기뢰 대응 작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흑해를 위협하고 있는 유실 기뢰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소해 전력을 흑해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4월 초에 이탈리아 해군의 소해함이 루마니아에 전개될 것이라고 루마니아 국방부가 4월 1일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최근 나토와의 조율을 통해 나토 소해함 흑해 전개 및 루마니아군과의 공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4일 나토 특별정상회의에서 의결된 나토 동부지역 안전보장 조치 강화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해 작전에는 소해함 12척을 보유해 나토 최대의 소해 전력을 보유 중인 이탈리아 해군이 나설 예정인데요. 이탈리아는 만재 배수량 630톤급의 가에타급 소해함을 흑해로 파견할 계획을 수립하고 터키 정부와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인 2월 28일부로 몽트레 협약에 의거해서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의 군함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나토는 물론 지중해 집길에 있는 러시아 증원함대도 흑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는 유실기뢰로 인한 흑해 해상 항행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터키에게 해협 통행권을 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터키는 개전 이후 수차례 러시아의 해협 통과 요청을 거부한 사례를 들며 나토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서 과연 이번 소해 작전이 제대로 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소해함 작죠? 630톤인데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군함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해군도 소해함이 있습니다. 작죠. 그런데 이런 때 소해함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나토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냉전 시절에 나토의 가장 핵심 바다 최전방이었죠. 육지 최전방은 독일, 서독이었죠. 바다 최전방 이탈리아도 육지에서 헝가리라든지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이 바다의 최전방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선봉이 되어서 상륙작전 들어가야 되고 또 이탈리아가 선봉이 되어서 적의 상륙을 막아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뢰 관련한 전력이 이탈리아가 나토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기뢰 전력이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12척의 소해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오데사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군의 기뢰 부설 이런 것들 아마 방어군이 가장 많이 뿌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격군이 그 기뢰를 뿌려 버릴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 뿌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기뢰가 조류를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해류가 오데사 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의 대부분을 또 루마니아 바다가 또 같이 나누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루마니아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또 나토 일원이다 보니까 루마니아는 해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군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우리 지금 민간 선박이 위험한데 소해 작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스포러스예요. 그리고 보스포러스를 딱 지나가면 또 다르다넬스해비라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몽트루의 협약에 의해서 유엔 생기기도 전에 터키가 통제권을 가진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터키가 결정한 대로 따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2월 28일부로 이 안에서 보스포러스 안에서 전쟁하는데 나는 지금 이 이후부터 아무 군함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러시아, 나토, 내가 나토지만 나토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돼. 아무도 안 돼.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 흑해 안에 군함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해함도 군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해함을 보내는 건 민간 상선이 격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토 입장에서는 터키에게 이거 인도주의적이니까 이건 좀 열어달라. 그런데 터키는 아니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지켜야지 이런 것이고 러시아는 딱 옆에서 딱 보다가 나토 군함 보내주면 우리 군함도 보내줘야지. 지금 지중해 바깥에 이 러시아 발트 함대, 태평양 함대, 북방 함대에서 온 군함들 지금 득실득실하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터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 지중해 쪽에 대기하고 있는데 나토 군함 보내주면 우리도 보내줘야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터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터키가 이건 좀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상선이 피격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척, 전투함도 아니고 소해함 630톤짜리 달랑 두 척인데 이걸 안 보내주면 터키가 앞으로 국제적인 지지를 못 받게 되죠. 아무튼 이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 참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위치,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 보스포러스 해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터키. 참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아무리 이상한 미운 짓을 해도 국제사회로부터 절대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그 두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